자, 오늘은 콘스탄스의 마지막 섹션에 해당 날입니다. 마지막. 그 콘스탄스는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서케디안 클락 하위에서 이제 FT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자체가 mRNA가 이러한 오실레이션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러한 이제 오실레이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모델 가운데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엑스터널 모델하고 익스터널 코인스턴스 모델하고 인터널 코인스턴스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가운데 이 엑스터널 코인스턴스 모델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된다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엑스터널 코인스턴스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생명 현상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는 두 가지 모델, external coincidence 그리고 internal coincidence 모델 가운데 이 위쪽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실험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CO에다가 GFP를 달아놓은, 여기는 앞에다 GFP를 달았네요. 35S CO에다가 GFP를 달아놓은 이러한 이제 생명체입니다. 이런 이제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요 이제 플랜트를 이제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에세이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서 35S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크립트가 다량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용 프로모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GFP 시그널을 관찰을 한다면, 볼 수가 있다면, 이제 녹색 형광이죠. 녹색 형광을 볼 수가 있다면, 이 GF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프로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재료를 가지고 뭔가 에세이를 해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레벨, 단백질 수준에서의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겨, 이게 아마 3번인가요? 피겨 2번이네요. 요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다 요 프로틴 레벨에서의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이제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대상을 이제 사용을 했냐면, 35S 프로모터에다가 GFP하고 CO를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 기공을 들여다봤어요. 기공세포. 기공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잎에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하나의 이제 세포군인데, 여기에 이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면서 식물체가 호흡을 하게 되죠. 마치 사람의 코처럼. 그래서 이게 열리거나 닫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소세지 두 개를 합쳐놓은, 땅콩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모양의 세포들이 이제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는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 예를 들어 요거나 뭐 요걸 보시면 이제 땅콩같이 생긴 소세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시그널은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는 시그널입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녹색으로 이제 보이는 시그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화이트 라이트에서 보는 이제 데이터는 뭐냐? 이제 백색광을 주었을 때 GFP 시그널이 그러니까 녹색의 형광이 어디선가 검출이 되었죠? 여기 녹색 형광이 보이는 자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의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랗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결과는 1. GFP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GFP 시그널은 거기서 아마 CO 프로틴이 나오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GFP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도 CO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2번. 그러면 GFP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여기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봤더니 핵이더라. 그래서 세포의 이 핵 부분에 동그랗게 잘 발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35S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량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 지역에서나 지역적 특이성도 없고요. 어떤 시기적인 특이성도 별로 없고,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느 지역에서든지 상관없이 많이 나오도록 이제 되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두 자리에서만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mRNA는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나 시기나 상관없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단백질은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만, 요 자리, 핵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만 만들어지더라. 핵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이제 mRNA에서 프로틴으로 이게 이제 이 유전 정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사이에서 뭔가가 지금 어떤 형태의 레귤레이션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35S 프로모터를 썼을 때는 RNA가 아무 데서나 다 나오고요. 따라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프로틴도 아마 그 자리 대부분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RNA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 같지만 프로틴은 저기 위에, 이제 저기서 우리가 핵에서 만들어지는 GFP 시그널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맨 위에 그 로우에서 저 위에 이렇게 있는 5개의 데이터를 보시면, 저거는 이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을 단백질 레벨에서도 그렇게 재현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저께 배웠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저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봤어요. 그 다크 상태에서는 이제 거의 시그널이 없는 것을 봤고요. 그게 라이트 퀄리티에 따라서, 어떤 스펙트럼의 라이트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CO가 아니고 FT가 화이트냐, 파레드냐, 레드냐, 블루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인덕션 되는 게 조금씩 이제 다른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이 이제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오늘 배우는 그림에서 보니까,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오늘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그때, 그러니까 파장이 섞여 있는 white light, dark, blue, red, far red 이 5가지의 서로 다른 라이트 컨디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CO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시그널이 잘 안 보일 텐데 다 그냥 까맣게 보이죠? 이것은 노던 블라시입니다. 여기다 이제 쓸 수는 없지만 노던이에요. 다시 여기다 이렇게 다시 씁시다. dark, far red, red, blue, white를 줬을 때 COmRNA는 우리가 노던 블라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RNA를 디텍션하는 실험인데, 노던을 했을 때는 CO의 mRNA가 다 잘 만들어집니다.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죠? 왜냐하면 얘는 35S CO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35S CO를 사용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어떤 특정한 빛 파장하고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다 잘 발현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CO mRNA는 빛의 파장하고 상관없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의 시그널이 백그라운드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정도의 시그널에 해당되고,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CO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특별히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서 봤던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CO가 아니고 FT에 루시퍼레이즈를 붙여서 테스트를 한 이 위에 그림인데요. 이 루시퍼레이즈를 달아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각 파장마다 FT의 루시퍼레이즈에 대한 액션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블루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파워레드도 뭐 거기에 근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다크는 별로 안 만들어지고, 레드도 별로 안 만들어지고, 화이트는 뭐 그럭저럭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뭔가 지금 아기가 잘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CO가 FT의 그 상위에서 FT를 조절한다면, 이렇게 CO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FT도 항상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CO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상컨대 FT도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다크 조건하고 레드 조건을 보면은 FT의 루시퍼레이즈가 거의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지금 이 소세지에서 녹색 이 시그널을 디텍션하는 것은 CO의 뭐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CO의 RNA인가요? 프로틴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틴의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저 맨 위에 그림에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화이트에서는, 어디가 있냐, 여기 커서를 따라가 봅시다. 화이트에서는 이 녹색 형광의 시그널이 잘 보입니다. 블루에서도 이 시그널이 잘 보여요. 파워레드에서도 이 녹색이 잘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오렌지색 비스무리하게 나는 것들은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클로로플라스트의 그 오토플로레센스일 겁니다. 콤포칼로 찍으면 콤포칼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그 클로로플라스트들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오렌지색 시그널은 빼고 생각하시고요. 이 녹색만 보세요. 파레드에서는 녹색이 여전히 나오는데 문제는 이 두 개입니다. 다크하고 레드. 이 두 개의 샘플을 보시면 지금 녹색 시그널이 전혀 없죠. 그죠? 저 두 개. 다크하고, 어디 갔어? 다크하고 레드에서의 시그널을 보시면 녹색 GFP 시그널이 그린 플로레센트 프로틴의 시그널이 다크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요. 레드에서도 발견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해설이 잘 되는 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CO의 mRNA가 많은 이 조건에서는 프로틴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FT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잘 설명이 돼요. RNA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 당연히 프로틴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프로틴이 무엇인가 액션을 해서 자기 하위에서 액션하는 이 FT라고 하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냐?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액티베이션을 잘 시킨다. 뭐 여기까지는 뭐 리즈너블 합니다. 딱히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CO라고 하는 것의 제가 특성에 대해서는 유전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유전자의 특성에서 감안을 한다면 뭐 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 징크 핑거를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얘가 핵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놈이 액션을 하려면 당연히 뭐 핵에서 액션을 하겠죠. 뭔가 트랜스크립션을 하려면. 그래서 핵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위에 있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잘 맞아. 요 세 가지의 경우에서는 RNA도 잘 만들어지고 프로틴도 잘 만들어지고 따라서 걔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유전자의 이 발현량도 많아지는 것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놈이죠, 요놈. 다크 상태에서, 레드 상태에서 CO의 mRNA가 분명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봤다시피 여기 보시면 다크하고 레드에서 지금 이게 꺼멓게 돼 있어서 잘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시그널 같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다크하고 레드에서 특히 뭐 여기는 더 검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적어도 다크를 보시면 뒤에 백그라운드 앞에 이런 까만 밴드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크 상태에서나 레드 상태에서 CO의 mRNA가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CO의 mRNA는 분명히 이 상태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프로틴 레벨을 봤더니 저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요 오른쪽 두 개, 저거 두 개 보시면 녹색 시그널이 전혀 디텍션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상위에서 액티베이션 하는 프로틴이 없으니까 뭐 밑에 녀석이 액티베이션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요 두 녀석의 관계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시피 당연히 액티베이션 하는 놈 프로틴이 없으니까 이놈이 뭐 발현이 안 되겠죠.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사이가 이제 뭐가 문제가 안 맞는 거죠. 아기가 안 맞아요. 분명히 RNA는 있는데 단백질이 안 만들어졌다기보다 하여간 단백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 요 두 가지 요상한 상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크 상태하고 레드 상태에서는 RNA는 있는데 단백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하위에 있는 FT의 발현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 요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곳입니다. RNA는 있는데 프로틴이 안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프로틴이 검출이 되지 않는 요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저 맨 위에 이 줄, 롤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3가지의 라이트 조건에서 화이트, 블루, 파레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2개의 라이트 조건에서는 R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틴이 안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B번에 있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롱데이하고 숏데이하고 라이트 포토 피리어드를 다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CO 프로틴의 발현량을 조사를 했어요. 자, 위에 거는 롱데이고요. 밑에 거는 숏데이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화이트 바는 빛이 있는 상태고요. 까만 바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여기가 이제 밤이 됐어요. 숏데이는 낮이 짧으니까 여기까지가 낮이고요. 여기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샘플은 똑같고요. 가다가 빛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시점은 이 2포인트죠. 이 2포인트가 여기는 롱데이에서는 빛이 있는 상태가 되고 숏데이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하고 요놈 이 2개는 요렇게 하고 요놈하고는 어차피 롱데이나 숏데이나 양쪽 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포인트는 이 2포인트예요. 요렇게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롱데이랑 숏데이랑 서로 차이가 나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주의 깊게 봐봅시다. 보시면 이게 이제 롱데이고요. 이것이 숏데이에서 이제 포토 피리어드입니다. 거기서 이제 GFP 시그널을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불이 켜지고 나서 GFP가 이렇게 디텍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녹색 이 외계인 눈같이 생긴 이 2개가 롱데이나 숏데이나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빛이 있는 상태니까 둘 다 나타납니다. A가 위에를 롱데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숏데이라고 봅시다.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낮이 조금 더 갔습니다. 여기 8시간째. 여기도 녹색이 나타나고요. 숏데이에서도 녹색이 나타납니다. 즉, CO 프로틴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녹색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는 CO 프로틴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개 포인트에서는 4시간짜리하고 8시간짜리하고 이 프로틴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12시간째. 롱데이에서는 불이 여전히 켜져 있고요. 숏데이에서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밤이 왔습니다. 숏데이는 밤이 왔는데, 자, 이 2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롱데이에서는 여전히 CO의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숏데이에서는 CO의 프로틴이 디텍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죠? 분명히 그 전까지는 있었어요.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CO 프로틴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없어지니까 CO 프로틴이 없어졌어요. 4시간 더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단계, 이때는 아직 롱데이에서 불이 켜져 있는 단계인데, 아직 낮인데, 이때도
CO 프로틴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숏데이에서는 CO 프로틴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안 만들어지죠. 자, 이제 양쪽 다 밤이 되었습니다. 롱데이나 숏데이나 둘 다 밤이 되었습니다. 둘 다 밤이 되었더니 롱데이에서도 안 만들어지고 숏데이에서도 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OX를 데이터를 보면은 라이트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광주기하고 상관없이 낮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인 메시지는 뭐냐? 일단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없어진다. 그것이 롱데이에서의 밤이든 아니면 숏데이에서의 밤이든 일단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사라진다.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롱데이에서의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없어지고요. 숏데이에서의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하루밖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0부터 24까지 하루밖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다음 날까지 테스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에 다시 이렇게 낮이 시작되면, 낮이 되면 우리가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다시 CO 프로틴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다가 이제 숏데이는 밤이 또 빨리 오니까, 밤이 빨리 오니까 이게 CO 프로틴이 여기서는 숏데이에서는 사라지겠죠. 롱데이에서는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롱데이하고 숏데이하고 둘의 차이는 이제 낮이 얼마나 기냐 짧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롱데이는 이제 낮이 훨씬 길고요. 보통 16대 8이고 숏데이는 이제 낮이 짧고 보통 8대 16 또는 뭐 9대 15 여러 가지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은 어쨌든 밤이 더 길고요. 여기서는 낮이 더 긴데 CO 프로틴 관점에서 보면 낮일 때는 분명히 있다가 밤이 되면 없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조절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RNA는 comRNA는 낮이든 밤이든 있었어요. 왜냐? 30CO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양쪽 조건에 다 있었는데 프로틴은 밤이 되니까 없어지더라.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검출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RNA 레벨하고 프로틴 레벨하고 서로 안 맞는 거고요. 이 프로틴 레벨에서의 조절은 낮과 밤에 따라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따라 뭔가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낮일 때는 프로틴이 잘 살아있고 밤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롱데이나 숏데이에서나 둘 다 양쪽 조건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롱데이에서는 낮이 있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 CO 프로틴이 이렇게 있다가 밤이 되면 사라지는, 숏데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이 있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CO 프로틴이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CO 프로틴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CO 프로틴의 이제 어번던스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웨스턴 블라스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죠.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숏데이에서는 롱데이에서보다 CO 프로틴의 양이 일단 적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롱데이에서의 CO 프로틴 양이 숏데이에서보다 많고, 여전히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뚝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그렸듯이 롱데이에서는 CO 프로틴이 많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고요. 숏데이에서는 CO 프로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밤이 되면 떨어지더라. 그래서 CO 프로틴이 이렇게 이브닝으로 갈수록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 이러더라고. CO 프로틴이 이브닝으로 갈수록 많아지다가 밤이 되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숏데이에서도 이브닝으로 갈수록 많아지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는데, 이 피크의 양을 보시면 롱데이 쪽이 훨씬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 프로틴의 경우에 이브닝으로 갈수록 점점 양이 많아지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고, 숏데이에서는 이 피크의 양은 낮지만, 피크의 높이는 낮지만 이브닝으로 갈수록 많아지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번의 그림은, 여기는 그 35SCO의 경우이고요. CO의 경우이고, 그러니까 CO를 이제 과량 발현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 G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의 경우입니다. 얘는 이제 과량 발현시켜 놓은 거고, 얘는 그냥 그 노멀한 야생형의 상태에서 봤을 때 CO의 프로틴은 여기 어디냐, 2번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브닝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다가 밤이 되면 떨어지는데, 숏데이에서는 거의 지금 디텍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거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롱데이의 경우에는 35SCO를 쓴 거나 그냥 와일드 타입,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를 쓴 거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데, 숏데이의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물론 여기서 뭐 시그널이 약간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약간 나오다가 어쨌든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CO 프로틴의 어큐뮬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을 해냅니다. 뭐냐? 밤이 되면 이렇게 CO 프로틴이 뚝 떨어지는 것이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프로틴이 데그레이션 되더라 라는 것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줘요. 뭐냐? A번은 이게 이제 그냥 요거는 프로테오점 스토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뭐 간단히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아까 4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하지 않고 1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했을 때 밤이 되면 CO 프로틴이 점점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앞에서 보여줬던 데이터의 일종의 보강 데이터인데, 앞에는 4시간 간격을 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였지만, 지금 여기 A번에서 보시는 그림은 1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서 있다가 점점 사라져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밤이 되면 CO 프로틴은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데이터가 가장 이제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요거 플러스 표시. 이 플러스는 프로테오점의 이니비터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여기서 뭘 썼는지는 MG131을 썼나?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못 찾겠는데 프로테오점 인히비터. 그러니까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이제 그 머신들이 있죠. 이렇게 뭐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쓰레기통 같이 생긴 것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우리 송영규 교수께서 어제 마크로젠상을 수상하셨어요. 제가 이제 수상식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하신 게 이런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이 프로테오점 이게 쓰레기통 같이 생겼는데 요 위쪽 쓰레기통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쓰레기통 몸통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 뚜껑은 이제 이 분해될 프로틴에 이렇게 유비퀴틴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인지가 돼서 들어오는 쪽에 그것을 담당을 하고요. 요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몸통이 왜 이제 중요한지를 봤더니 이게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 뭐로 분해가 됩니까? 아미노산 레벨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미노산들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나갈 것이냐? 밑으로? 어디로 나갈 것이냐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송 교수께서 발견하신 구조를 보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몸통형으로 돼 있다가요.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짜그러든데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다 차 있어요. 여기 다 차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쭉 짜그러들면 이 몸통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쭉 짜그러들면 옆에 구멍이 뽕뽕뽕뽕 생긴대요. 이렇게 조그만 구멍들이 짜그러들면서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 생기고 고리로 이렇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일롱게이션 되어 있는 쓰레기통에서는 이게 거의 구멍이 없는데 이게 위에 이렇게 확 짜그러들면 구멍이 뽕뽕뽕 생기면서 요리로 아미노산들이 빠져나오더라 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이제 근데 이런 얘기는 마이크를 끄고 아니 하지 말자. 프로티오점 이니비터를 처리했더니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 CO 프로틴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프로테오점 이니비터를 처리했더니 CO 프로틴 양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닭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플한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인히비터를 처리를 했더니 어떤 것이 양이 많아졌다면 얘는 평소에는 얘가 이니비션 하는 거에 의해서 뭔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CO의 경우에는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있는데 이니비터를 처리해서 얘를 못하도록 막으니까 분해가 덜 되어서 많이 축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O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이 되고 있더라라는 이제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 프로테오점에 의한 데그레데이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다가 밤이 되면 단백질이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데에 사용되는 기작은 프로테오솜에 의한 기작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는 프로테오솜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이 프로틴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보면 프로테오솜 이니비터 때문이다, 아니 프로테오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보강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프로테오솜 때문이라면 CO 프로틴에, 이 단백질에 뭔가를 붙여야 되죠. 너는 분해가 될 놈이다 라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이렇게 유비퀴틴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분해가 될 놈이라면 이런 형태의 유비퀴틴이 붙어 있는 형태의 CO 프로틴도 디텍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리즈너블한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CO가 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된다면 분해가 될 CO들은 여기에 이 유비퀴틴이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CO 엔티바디하고 유비퀴틴 엔티바디를 가지고 웨스턴 블라트를 해봤어요. 단백질을 디텍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단백질이 존재를 한다면 이 단백질은 CO 엔티바디에 의해서도 디텍션이 될 것이고요. 유비퀴틴 엔티바디에 의해서도 디텍션이 될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밴드 사이즈에서 디텍션이 될 겁니다. 실제로 봤더니 이제 요게 CO 프로틴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퀴틴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프로틴 사이즈가, 그러니까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서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뭔가 붙어 있으면, 이게 되게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잘 안 나가니까 유비퀴틴이 붙어 있으면 얘가 좀 덜 나가요, 보면은. 그래서 CO 단백질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CO고요. 요놈은 CO에 유비퀴틴이 붙어 있는 놈들. 그 다음에 요 블랏을 유비퀴틴 엔티바디를 해보게 되면 여기 유비퀴틴 쪽에서 강한 시그널을 디텍션할 수가 있었고요. 요게 아마 요쯤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요게 뭐 요쯤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CO가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데그레이션 된다면 프로테오점 인히비터를 처리했을 때 양이 많아졌다. 1. 2. 유비퀴틴 엔티바디를 가지고 웨스턴 블라트를 해봤을 때도 그 CO에 이렇게 유비퀴틴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잘 디텍션이 되더라. 그래서 CO에 유비퀴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저 웨스턴 블라트에서 잘 디텍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테오점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데그레이션이 안 되도록 막아놓고 봤을 때는 요 밴드가 디텍션이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데그레이션 안 되고 남아있으니까. 유비퀴틴은 붙어 있는데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엑스터널 코인스턴스 모델이 설명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롱 저니를 보시면 이제 롱데이고요. CO 프로틴은 다음과 같이 어큐뮬레이션이 됩니다. CO RNA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CO RNA는 밤에 피크를 보이고 낮에는 적어지고 이런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CO mRNA고요. CO 단백질은 마찬가지의 피크를, 이러한 피크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 이 CO 단백질이
양이 뚝 떨어집니다. 자, 점선은 CO 프로틴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롱데이의 경우이고요. 숏데이의 경우를 보면, 숏데이는 밤이 훨씬 길잖아요. 보시면 롱데이든 숏데이든 상관없이 CO 프로틴은 올라갔다 밤이 되면 떨어지고, 여기서도 숏데이에서의 CO 프로틴은 조금 여기서 약간 올라갈 똥말똥 하다가 밤이 되니까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래서 mRNA는 빛의 길이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이런 오실레이션을 보이는데, RNA는 단백질은 빛이 길게 있을 때는 하위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펑셔널한 프로틴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요 시기에, 요때 요 시기에서 만들어져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CO 프로틴이 만들어지고요. 반면 숏데이에서는 이렇게 CO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밤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CO mRNA가 바닥을 쳤어요. 낮에 바닥을 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cRNA가 올라가야 프로틴도 만들어질 텐데, 프로틴이 만들어지기 그 무렵 때 밤이 와버려요. 밤이 오니까 설령 프로틴이 조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얘들은 다 데그레데이션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저거를 다시 잘 그려볼게요. 이게 롱데이고요. 이것이 숏데이. 롱데이 하나 더 그립시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mRNA가 이렇게 밤에 피크를 보이고요. 낮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밤에 이렇게 피크를 보이는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계속 하는데, 단백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밤이 되면 뚝 떨어지고요. 다시 이제 여기 낮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또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졌다가 밤이 되면 뚝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보이는데, 낮이 이렇게 짧고 밤이 긴 숏데이로 오게 되면 이 시기, 빛이 있는 시기, 이 시기에는 빛이 있다는 것은 지금 CO 프로틴 관점에서 보면 빛이 있어야만 프로틴이 살아남는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있어야만 프로틴이 살아남아요. 왜? 밤이 되면 있는 프로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설사 프로틴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다 데그레데이션에서 없어지는 상황이고, 오로지 이때 낮에만 프로틴이 있어야 이것이 FT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 낮에는, 이 낮이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CO의 mRNA 레벨도 낮고, 그리고 프로틴 레벨도 따라서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이렇게 롱데이하고 숏데이가 차이가 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을 보면은, 롱데이에서는 RNA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프로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숏데이에서 보면은 이때가 밤이야. 밤이기 때문에 RNA는 분명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프로틴이 숏데이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죠. 데그레이션 돼버려요.
그러니까 롱데이에서 FT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환경은 FT RNA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프로틴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 부분, 요만큼의 축적되는 CO 프로틴이 FT를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숏데이에서는 저 밤이 훨씬 길기 때문에 mRNA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프로틴이 이때 만들어지는 프로틴은 다 프로테오존 패스웨이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더라는 거죠. 즉, 지금의 이제 스토리를 잘 정리하면 CO는 지 나름대로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 패스웨이가 아니라 오락내락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랑 맞아떨어졌을 때? 외부 환경이랑 맞아떨어졌을 때, 즉 외부 환경이 맞아떨어졌다는 건 뭐냐? 요 CO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요 조건에서 빛이 있을 때, 이때는 CO 프로틴이 만들어지려고 그래도 설사 조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CO 프로틴이 다 분해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잘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지면 이제 하위로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우연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요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CO 프로틴이 만들어졌을 때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매치가 되면, CO 프로틴이 있을 때 빛이 있으면 FT를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숏데이에서는 CO 프로틴이 조금 만들어지는데 그때 빛이 없어요. 그땐 밤이야. 숏데이에서는 밤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CO 프로틴이 분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CO 프로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라이시 있으면 플라워링을 이야기하고요. CO 프로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라이시 없으면 플라워링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external 외부 환경하고 coincidence 잘 맞아떨어졌을 때, 외부 환경하고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어떤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internal coincidence는 제가 다시 또 상기시켜 드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피크가 우연치 않게 겹쳤을 때 일어난다는 현상이었고요. external은 그 정의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오실레이션이 우연치 않게 외부 환경과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의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CO 프로틴하고 플라워링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 인터널보다는 엑스터널 쪽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CO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외부 환경, 즉 빛이 있으면 하위로 신호를 전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 단백질은 external coincidence라고 하는 모델을 잘 설명을 해준다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CO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그 뒤에 거 FT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